한국어학부 학부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OT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입학식도 오프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4년 만에 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그리고 더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교 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테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개강잔치가 또 있습니다. 그럼 개강잔치에서도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하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질문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하면서 먼저 우리 학부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에는 여러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저입니다. 한국어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저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제 과목은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언어학의 이해와 한국어 어문 규정 그리고 동남아시아 한국어 교육 세 과목이 있고 한국어 전공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못 설정을 했네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급하게 만드시면서 네. 김정란 교수님이시고요. 여기가 박지성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의 이름을 네? 과목을 잘못 넣으셨네요. 담당 과목도 잘못 넣으셨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실수에 반대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이신 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항상 실수에 너그럽고 반대하는 마음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해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엄청 이뻐서 한번 읽어주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문법 교육론, 교육학 개론, 그리고 화법의 이해 이렇게 세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국어 전공에서는 초급 한국어 이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지성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박지성 교수님은 이번 연도에 안식년으로 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업은 아마 강의는 맡아서 하시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목, 일부 과목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아마 과목명에서는 이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채환 교수님이십니다. 노채환 교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환입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발음 교육론과 한국어 학과론, 일본어 한국어 교육론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1년 지나면 한국어 교육 실습에서 여러 교수님들 저와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어 전공이 있죠. 거기에서는 중국 한국어, 보국 한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은정 교수님이십니다. 송은정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을 제가 강의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어문 규정,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의를 제작하신 분은 다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촬영을 해 놓으신 교수님 강의를 다른 교수님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송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어 업무 규정에 저 말고 다른 사람, 우리 이민우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부에는 이렇게 5명의 전 교수님께서 계시고요. 동일 전공으로는 아마 국내 최다의 교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통틀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각 전문 분야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그리고 넓은 지식을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학부의 모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말이 그냥 헛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오늘 입학식에서 총장님께서 전 세계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50여 개국에 계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세계 해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한국학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육과정, 자격증, 수료증, 졸업제도, 학교에 대한 특장점, 그리고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 그리고 대학생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부에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지금 교수님들 소개할 때 전공 2개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어올 때도 한국어 전공이십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이십니까? 한번 여쭤봤죠. 우리 학부는 특이하게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이라고 하는 2개의 전공이 합쳐져 있는 학부입니다. 이것도 국내 유일한 학부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공. 이건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편의상 외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한국어 교육 전공. 이 두 개의 전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특별한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두 전공, 각각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서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요.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한국어학부의 학점 이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 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보시면 신입학이 있고 2학년 편입이 있고 3학년 편입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3학년 편입이 가장 많으실 테고요. 신입학으로 들어오시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하실 테고 2학년 편입은 2학년부터 3학년, 4학년 3학년 편입은 3학년과 4학년 이렇게 수업을 들으실 테죠. 거기서 중요한 건 한국어 교육 전공이든 한국어 전공이든 모든 전공은 42학점이 졸업 필수 학점입니다. 42학점이 학교에서 정한 졸업 이수 학점, 전공학점입니다. 전공학점이 42학점이고요. 나머지는 교양하고 자유선택을 포함해서 총 140학점을 들으면 졸업학점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입으로 들어오면 140학점을 다 들으셔야 될 테고 2학년으로 들어오시면 인정이 되는 학점이 있으니까 105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3학년 편입은 절반이죠. 70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 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한국어 교육 전공만 특별하게 우리 학교의 졸업학점은 42학점이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45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플러스 3학점. 그 플러스 3학점이 뭐다? 실습입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가로 하나를 더 들으셔야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교양은
필수 교양은 1학년에게만 해당이 되고요. 1학년 18학점을 반드시 들어셔야 되는데 아마 2학년이나 3학년은 대부분 이제 인정학점이 교양학점으로 인정이 되니까 아마 교양학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단 2학년 편입하신 분들 중에서 전공이 동일하거나 유사 전공이라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점이 빠지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것으로 내가 교양학점을 몇 학점 인정받았는지 2학년 편입이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것 그리고 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건 아마 3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학사 시스템에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교양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교양학점은 18학점을 들어야 하지만 이제 편입생들은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다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전공 필수는 42학점, 교양 필수는 18학점,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도 복수 전공이 많죠. 다른 외국어 계열들을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그 학부 전공 과목 36학점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부전공은 21학점입니다. 복수 전공이랑 부전공의 학점이 다른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선택 과목으로 자유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0학점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생들은 뭐다? 이미 자유선택이 70학점 인정이 이미 되어 있다. 3학년은 70학점, 2학년은 또 25학점, 35학점이죠? 35학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편입생 시간신청 등록금 납부 안내도 받으셨고 이메일도 받으셨고 해서 아마 대부분 시간신청이 지금 완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음 주 개강을 하면 또 정정기간이 있으니까 정정기간 동안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수강 전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우리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학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수 자격을 갖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어원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한국어 교원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신청하시면 졸업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거기서 영역별로 수업을 다 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충족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영역입니다. 국어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국어기본법에서 5개의 영역별로 4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영역별로 우리 학부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요. 아마 수강 신청할 때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보다는 우리는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학년보다 영역을 고려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보시면 1영역은 6학점, 2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2영역도 6학점, 2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영역은 24학점이죠. 8과목이 되는 거죠. 3영역이 가장 많죠. 교육학 관련. 그리고 4영역은 문화 과목입니다. 그것도 2과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모든 영역에서 1영역, 2영역, 4영역은 다 2과목씩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3영역에 8과목, 그러니까 3영역을 8과목 이상 충분히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추가해서 들으시면 45학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확인해서 해야 되지 이게 만약 이게 내가 잘못 들었다 졸업하고 나면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졸업 전에 스스로 확실하게 들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학사 시스템에 가면은 수료증 자격증란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수료증 자격증란에 각 영역별로 몇 학점 들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전체 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리플릿에도 이 교육과정이 다 들어있을 텐데요. 거기 기초, 심화, 응용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각각의 학문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펼쳐놨고요. 대부분 보면 1, 2학년 과목, 3, 4학년 과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어학 중심이 될 테고 뒷부분으로 가면 교육 중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언어 교육이 있잖아요.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한국어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걸로 연계되기 때문에 한국어학 그리고 일반 어학 과목이 앞쪽에 배치되고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게 뒤쪽 응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 교환 2급 과정 과목들이 쭉 펼쳐져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옆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은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수료증 과정이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귀화할 때 귀화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위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마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업에 고급 과정에 선생님으로서 한국 사회 이해를 가르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자격입니다. 요거는 다문화 심리상담학과에 개설되어 있어요. 다문화 심리상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복수 개설을 해놓은 과목이 2과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면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과 다문화사회 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2과목은 공동 개설이 된 거라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뭐는 아니다. 교원 자격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교원 자격증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한국어 전공으로는 인정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할 때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수강 신청해야 한국어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다문화 심리 상담학과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자유선택 과목, 전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듣는 과목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역별로 이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앞에서 1영역 몇 과목 들어야 한다고 했죠? 2과목. 6학점이면 2과목이, 3학점이 한 과목이니까 1영역 2과목 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영역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엄청 많죠. 이 1영역 과목이 엄청 많은 것도 우리 사이버웨어의 한국어 학부만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학이라고 하는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외대의 전문성 이걸 가져와서 어학 과목이 가장 많이 어학 과목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중에서 2개만 들으셔도 되는데 뭐 다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 마음껏 들으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 많은 과목들을 펼쳐놓은 겁니다. 이 영역은 언어학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몇 과목 들어야 되죠? 2과목입니다. 네, 2과목. 이건 일반 언어학 영역이라서 사실상은 이제 1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개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과목씩 개설해 놨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8과목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개설이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선택해서 각각의 교육론이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기능, 세부적인 분야별로 교육을 세분해서 나누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영역이 2과목이죠? 2과목 선택. 여기도 학기마다 2과목씩 개설을 해놨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담당 교수님이 안식년 가신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셔서 한국문화의 타문화의 이해 과목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돌아오시면 개설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4영역은 한 과목, 주제로 보는 한국문화 한 과목밖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영역의 한국어 교육 실습은 졸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연속으로 계속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강 신청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안내문 보신 거 그대로입니다. 최소 2학점,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학기부터는 2학기부터는 21학점까지 성적이 좋으면 3.5 이상 되면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내가 9학점을 들었는데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어. 그러면 9학점보다 더 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6학점도 들으실 수 있어요.
좀 천천히 듣고 싶어. 그럼 학부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거 다 캠퍼스라고 하는 여러분 학사 시스템에서 다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사이버대는 졸업 연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2년 안에 졸업해야 돼. 뭐 1학년을 들어왔으면 반드시 4년에 졸업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2년 안에 못하면은 졸업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으니까요. 들으셔도 되고 학년 구분도 없습니다. 학년 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학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기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부터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면 사실 사이버대는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옛날 오프라인 대학처럼 막 수강 신청 전쟁 그런 거 없어요. 수강 신청 전쟁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도 300명까지 이제 수업을 듣는데 가끔가다 300명 초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분반돼서 다음날, 그 다음날 이거나 그때 강의 이제 분반된 과목들이 다시 올라오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수강 신청하실 때 그거 보셨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다가 다시 하나가 추가로 개설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앞에서 송은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반교 과목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교수님이 동일한 교수님인 경우도 있고 다른 교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동일한 교수님인 경우에는 분반이 자동으로 전체가 합쳐져서 반으로, 임의적으로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다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나 1분반 신청했던 것 같은데 왜 2분반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과목에 그냥 1번, 2번만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그리고 교육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통해서 내가 발휘하는 수업, 발휘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졸업학기에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미리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충분히 내가 실력을 쌓고 능력이 되시면 그때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 교육 실습은 사전 이수 과목을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들으신 분들을 사전 심사를 해서 신청을 따로 받아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따로 학부에서 수강 신청을 해드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3 영역 필수 이수 과목을 정해놨습니다. 24학점 이상 들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국어 교육 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입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문 규정이 필수인 거고요. 반드시 아마 이게 1학년 처음 입학하시면은 이제 처음으로 들으시는 과목이 되실 텐데요. 어문 규정이 제일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기초 문법과 한국어 문법론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3영역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은 필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교육론이나 문법지도법, 교육문법지도법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다 문법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영 다섯 번째는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 이것도 3영역 과목이죠. 그래서 교수 이론은 교수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익히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3영역에 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실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요 과목들을 다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4학기에 3학기가 끝날 때 신청을 받아요. 3학기가 끝날 때 실습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하면 4학기에 실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어 교육 실습이 좀 이제 수강 절차가 일반과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월 말, 6월 말 각각 학기가 끝날 때 수강 자격 확인 심사를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과가 받아서 합격되면 그러면 수강 신청을 이제 학부에서 해줍니다. 학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그리고 참관이라고 하는 게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필수로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현재 원래는 오프라인 참관이 필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온라인 참관도 가능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지침이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해라라는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나올 텐데, 국립국어원에서 만약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참관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건 따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오프라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 항상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참관은 실제 기관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한국어교육기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가 공지를 하고 따로 실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도 드리고 따로 OT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전공입니다. 자, 교육과정 한국어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전공은 초급부터 최고급까지 언어 수준에 맞춰서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면 초급, 아마 이제 가장 익숙한 게 우리는 토픽이라고 하는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죠. 토픽이 1급부터 6급까지 있고요. 1급이 가장 낮은 급이고 6급이 가장 높은 5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급은 토픽 1, 2, 중급은 3, 4, 고급은 5, 6, 최고급은 6급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부 한국어 전공의 초급 과정이 2과목밖에 없습니다. 기본 과정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부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어 실력이 초급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시할 때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소양검사 한국어로만 합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시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은 읽고 쓸 줄은 기본적인 건 읽고 쓸 줄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1학년 입학하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놓고 중급부터 이제 펼쳐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급은 이제 기본적인 과목이니까 언어 능력에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놓은 거고 중급, 고급, 최고급으로 펼쳐놨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료증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한국어 고급 과정,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수료증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내가 1학년으로 들어왔다면 전공학점과 교양학점, 18학점을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서 수강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1학년은 그래서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국어 능력이 제일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어떤 걸 추천하냐면 1학년 과목에 초급 한국어랑 초급 한국어 연습이 1학기, 2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들을 수 있는 한국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급 수준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듣는 게 좋냐?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모국어 수업을 들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모국어 수업. 그래서 모국어 수업을 들으면 편하게 자유선택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 수업을 먼저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이지만 내가 한국어 실력이 그래도 중급 수준이 돼. 그러면 중급 수업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중급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1, 2학년 개설된 과목이 초급, 중급, 초반이기 때문에 초급, 중급이기 때문에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들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들으시되 일단 초급부터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쉬워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국어가 좀 잘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학교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따라서 순서대로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초급부터 수업을 들어서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이신 분은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뜨잖아요. 이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면 F를 받습니다. 수강 신청하지 마세요 하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다른 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들어오면 교과목 내에서 교수님이랑 튜터 선생님들이 증명하라고, 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거 증명하라고 증명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지 않으면은 쫓아내거나, 근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규정상
그래서 F 무조건 그냥 F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한국어 전공이신 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들으시면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 교육에서 6급 자격증을 따려면 토픽 6급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하실 때는 그걸 생각해 두셔야 될 거예요. 네, 자격증 수료증 나온 김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앞에서 우리 교육과정 할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영역부터 5영역까지 학점이 정해져 있고 45학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건 문체부 국립국어원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다. 우리 학부에서 어떻게 뭐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거다. 학부에서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졸업생분들 중에서 자동으로 학부에서 신청해 주시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립국어원에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일단 뭐 졸업할 때 신청 못 하셨더라도 그 다음 학기에 매년 있으니까요. 신청을 늦게 해야 하면 늦게 이제 받는 거니까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졸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성화 수료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만 부여하는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교원과정 수료증은 외국어 능력과 한국어 교육 능력을 겸비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이죠. 한국어 교육 전공 이수하고 그리고 복수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타학 영어 언어권 우리 학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가 다 있잖아요. 이 학부의 언어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3.0 졸업평균 3.0이 되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같이 고려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으로 그러면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사회 이해 과목을 내가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수료증은 전공과 상관없이 그 과목을 듣고 졸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문화 상담 심리학과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냥 수업을 들어서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여기 그냥 30학점을 이수하는 겁니다. 10과목. 10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10과목 있는 그 표시되어 있는 그 과목 10과목을 다 듣고 졸업을 하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안내가 와요.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수업들을 대상으로 이걸 들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법무부 이수.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매년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아마 공고가 떠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언제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그걸 듣고 나면 그러면 수료증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이것도 과정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처리를 해서 허가해줘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10과목을 듣고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교육을 받고 법무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10과목이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반과목과 다문화사회 교육은 이 두 과목은 우리 학부에 공동 개설되어 있는 거니까 한국교육 전공으로도 개설되어 있고 이 과목이 다문화 심리상담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이렇게 10과목이 학년별로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어 전공입니다. 한국어 전공은 한국어 능력을 위한 수료증들이 있어요. 그 수료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의 수료증이 있어요. 한국어 고급, 비즈니스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통번역 입문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수업을 들으면 우리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 받을 수 있는 취득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 자격을 보시면 레벨 테스트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되니까
매 학기 초에 그 레벨 테스트 공지가 나와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 공지를 보고 한국어 레벨 테스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 그러면 고급, 5, 6급이 고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급 토픽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그걸로 어학 자격 능력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점은 3.0 이상 되셔야 되고요. 전공을 30학점 이상 전공학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증별로 이렇게 자격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 자격 이렇게 있고 각각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교과목이 다르겠죠. 각각 정해진 교과목이 다릅니다. 보시면 고급 과정은 전부 다 전공은 30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고급 과목 12학점 4과목이죠. 4과목. 통번역 입문 과정도 정해진 4과목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4과목. 그래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은 비즈니스 과목 4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4과목씩 정해져 있는 것들을 들으셔야 각각에 맞는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고급 과정이 통번역 입문 과정하고 중복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부담은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통번역 입문 과정은 딴 건 다 C 이상인데 통번역 입문 과정은 B 이상입니다. 통번역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B 이상 받으셔야만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고급 과정의 수료증은 3, 4학년 과목이 다 고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학년에 있는 과목들이 여기 있는 과목들이 다 고급이기 때문에 이 과목 중에서 4과목을 들으면 되니까 그냥 수업 들으면 되십니다. 그러면 고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수료증을 받고 가실 수가 있어요. 고급은.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은 비즈니스가 붙어있는 과목이 4개가 있습니다. 실전 비즈니스 말하기 듣기,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 실전 비즈니스 읽기 쓰기,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비즈니스 붙어있는 4과목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붙어있는 걸 받으면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번역 입문 수료증은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건 일단 통번역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통번역 입문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목이 있어요. 이게 2학기 과목인데요. 2학기에 개설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듣고 나머지는 고급 과목 3과목 들으시면 되고요. 반드시 사학부의 지정 과목을 받으셔야 됩니다. 통번역은 L1, L2가 다르잖아요. 지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통번역할 거야. 그럼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영중, 일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업 중에서 요게 그 학부에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학부에서 지정해 놓은 요 과목 중에 2과목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 과목 중에 2과목. 만약 내가 베트남어 통번역 수료증을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 학부의 통번역 입문 수업 듣고 고급 3과목 듣고 그거 다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B 이상 돼야 되고 여기 베트남에 있는 요 수업 중에서 2과목 다 B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B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B 이상 받아야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통번역 과정까지 해서 수료증은 전부 다 소개해 드린 거고요. 졸업제도는 올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까지의 졸업, 아직 공표가 안 나서 여기 안내는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XX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3월 초에 졸업제도 변경 공고가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학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졸업제도를 시행해 왔어요. 졸업시험 봐야 되는 거였는데 평가가 다 사라집니다. 평가 없고 졸업 이수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140학점이었죠? 140학점 그리고 전공 42학점. 요것만 충족되면 졸업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졸업, 학부랑 비슷해요. 학부처럼 다 이수하면 자동으로 졸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졸업 대상자가 됐을 때 나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냥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졸업할래 그러면 이수 하시면 돼요. 자격증 이제 신청해서 이제 졸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게 될 테고 요게 바뀌는 공지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XX 지워주시고 졸업 학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공 42학점, 부전공 36학점, 복수전공 그리고 내가 졸업할 때 어떤 학점 어떻게 이수해야 될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있었던 거고요. 옛날에 이 시험들을 봤어요. 기초문법, 어문규정, 문법은 이거 다 실습 필수 과목이잖아요. 실습 필수 과목을 졸업 시험으로 봤었는데 X 이제 보지 않는다. 이제 안 볼 거다 다음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해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왜 편하게 졸업을 시키냐. 하지만 여러분들부터 이제 좀 더 편하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학 자격 시험은 이거는 아까 수료증 받기 위해서 한국어 전공에서 수료증 받기 위한 걸로만 바뀌는 겁니다. 어학 자격 시험은. 그러면 이제 학교, 우리 학부가 어떤 학부인지,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부 지금 이것처럼 이제 매 학기 시작하는 게 OT로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몇 가지 행사들이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행사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행사가 앞으로는 있게 될 겁니다. 작년에 했던 몇 가지 행사를 보면 오프라인으로 스승의 날이나 종강잔치, 개강잔치,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우리 도우미가 외국인들에게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한국어 학부, 한국어 교육 전공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학부 졸업생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서 실제 이제 교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세종학당에도 6분이 파견 교원으로 선발이 되셔서 나간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특강이라든지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그게 이제 졸업생 특강도 많이 그분들이 이제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공모전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해서 공모전 같은 것들을 해서 교육과 관련된 능력을 좀 키울 수 있게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학부에 이전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교육원으로 개편돼서 더 확대가 됐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어학당이에요, 어학당. 쉽게 생각하면 외대에도 한국어문화원이 있죠. 연대의 어학당, 이대의 어학당처럼 우리 학교에도 어학당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습이 필수가 되면 글로벌 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현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 모국어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안내를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도우미 과정이 있다고 했죠. 외국인 학생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분들에게 도우미를 배정을 해서 이제 도우미 활동을 해요. 이번 학기에도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대략 한 60여 분 정도 신입으로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우미를 신청을 받아요. 그 전에 재학생들 대상. 지금 현재 이제 한 3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셔서 그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적은 상태라서 1대1로 매칭을 못하고요. 1대2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교류. 왜냐하면 우리 학교도 이제 한국어 전공생과 한국어 교육생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과 학생인 사람이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그 부분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아마 보시면은 이제 도우미 활동이나 도우미에 대한 안내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온라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고 계셔야 될,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들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교가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것도 이제 교육에서는 실제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학교가 있는 건지, 선생님이 있는 건지, 또 동료가 있는 건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학교가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학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학교에 출석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간다.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깜빡 잊고 보면 일주일, 2주일 막 지나가 버리는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모든 공지가 홈페이지에 쓰게 됩니다. 학사 공지, 학사 일정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봐야 되는 습관을 가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힘들어요. 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며칠 지나면 좀 바쁘고 이러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양쪽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동아리, 이제 학생회장님 보셨지만 저희 학부에는 총 몇 개?
7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원래는 이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지역을 탈피해서 어디서나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십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 안에 들어오시면 밴드에 초대받으면 아마 밴드에 들어가시면 거기 계속 뜨는 거, 공지 뜨는 거 봤을 거예요. 뭐 공부한다, 모임에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테니까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듣고, 가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묻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장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요. 그래서 의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몇 글자 올렸는데 보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밴드에서도 그렇고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학부 교수님들이나 우리 조교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면 그래서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상처를 받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더욱이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좋은 말, 고운 말, 바른 말들을 배워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이 OT는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궁금할 때마다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이전 OT 자료들 그것도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OT 녹화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홈페이지 한국어 학부 것만 올라가 있어요. 몇 년도께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나중에 화상 특강이나 오프라인 특강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목 관련 질문과 시스템 관련 질문 그리고 학사 일정에 관련된 질문을 담당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교과목은 여러분 LMS에서 각 교수님들에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는 학부 조교 선생님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시스템 문제, 로그인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런 거는 헬프데스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이쪽에다 잘못된 경로에다 묻고선 왜 제대로 안 해주냐, 왜 빨리 처리 안 해주냐라고 해도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셨죠? 이게 캠퍼스인데요. 캠퍼스에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이제 좀 기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잠깐 캠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요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 지금 이제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회장님 이름으로 로그인해놨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강의실을 누르면 이게 이제 그 강의실로 들어가는 거고요. 강의실을 누르면 이제 LMS에서 요거 눌러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요 캠퍼스 안에 여기 이제 학사, 학적, 수업, 수강, 성적, 장학, 등록, 졸업 여기에 다 있습니다. 특강 이것까지 그리고 퀵링크에 보면 여기서 홈페이지도 갈 수 있고 우리 학부로 갈 수 있어요. 이 홈페이지가 학교 홈페이지랑 학과 홈페이지랑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서 우리 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야 우리 학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걸 보시고요. 여기 이제 도우미 같은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요 신청, 요 학사정화 신청 이런 걸 이용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유고 결석이나 뭐 신청하는 거, 공식적인 것들을 신청하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시험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서 여기 시험 바로 가기에서 여기서 시험 볼 때는 여기 따로 가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스템이 따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수 기준, 자격증 취득 기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역별 이수 기준 같은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자격증을 누르면 그 자격증에 충족하는 과목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수학점 계산기가 이제 엑셀로 만드는 거,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 그 봉사자가, 학생 중에 엑셀을 잘하시는 봉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미 이제 학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업 과목이, 교육 과정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좀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요거 학사 일정, 이번 학기 학사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기 1월 27일 아니죠. 2월 27일이죠. 2월인데 1월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2월로 집어서 기억하시고요. 중간고사 4월에 있는데 3월 말에 중간고사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3월 말에 모든 수업이 일정이 공지가 되는데, 수업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보게 되어 있어요. 수업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 나오면 더 확인하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가 17일까지 하고, 이제 방학이 6월 19일부터 방학이 되고요. 강의평가고 성적은 6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항상 월요일 0시부터 열리는데요. 첫 번째 주차 수업은 내일 모레죠. 월요일 9시부터 열립니다. 첫 주차만 9시, 나머지는 0시가 되면 열리고, 출석은 2주 동안 출석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2주 이후는 지각입니다. 거기 LMS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동영상을 누르면 이제 출석이 시작되는데, 70% 이상을 들어야만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70%를 안 들으면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을 들으면 출석이 되는 거고, 2주 후에 70% 이상 들으면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원칙인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난 학기에 모든 15주차잖아요. 모든 주차를 다 지각하신 거예요. 모두 다 지각해서 들었어. 왜냐하면 바쁜 일이 있어서 막판에 몰아서 다 들었어요. F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각 3번 하면 1번 결석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3번 하면 1번 결석이니까 12번 지각하면, 그쵸? 12번 지각하면 4번 결석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세요. 이걸 염두에 둬서 지각이 성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 지각이 뭐 10% 이내에서 부여되니까 지각 한 번 하면 뭐 0.1점, 뭐 0.3점 뭐 이 정도 빠지게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지각을 많이 하면, 결석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거나 결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유고 결석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증빙을 해서 출장이 있어, 이때. 이 기간에 출장이 있고 뭐 업무가 있어. 그러면 교수님들께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런 방식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교수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전공 수강 대상, 이제 모국어가 아닌 자를 증명하는 거, 외국인 등록증, 비하 증명서, 토픽 증명서 같은 증빙을 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의 교재가 온라인 대학이라서 특별히 교재를 따로 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재를 따로 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교환이 제공이 됩니다. 강의 교환은 저희가 이제 PPT를 쓰잖아요. 수업에 그 PPT를 제공해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PPT를 제공해주고,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거를 이제 따로 정리해서 강의록처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과목 중에서 일부는 그거를 재본해서 살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교수님의 대량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게 모든 게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여기 있는 강의 교환 PPT. 요거는 LMS에 들어가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의 노트, 제본되는 강의 노트나 강의록, 요약본은 각 교과목에서 교수님들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서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고, 없으면은 뭐 없는 거죠. 그냥 PPT 이용해서 거기에 메모를 하시거나 하면 되고, 그리고 따로 그 오프라인 교재, 저본이 있는 거면은 저본을 제공을 하시면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사시면 되고, 필요하면 사시면 되고, 굳이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이제 로그인할 때 본인 인증해야 되잖아요. 공동인증해야 되는데, 해외에 계시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할 수가 없는,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긴급하게 해외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게 다 로밍을 안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는데 로그인 방법을 누르시면 거기 공인인증서 유예 신청이 나와요. 이렇게 인증 유예 처리.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인증 유예 누르면 사유 넣고 뭐 증빙할 거 있으면 증빙 넣으면 그럼 바로 처리가 되니까요. 공동인증서가 내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업 계획서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 LMS에 들어가면 요 과목이 보이는 메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부터 다양한 자료들이랑 뭐 문의 게시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 안에서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의 게시판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교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러닝엑스라고 하는 거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럼 교수님들도 이제 대부분 러닝엑스를 쓰고 있어서 푸시 알람으로 다 뜹니다. 바로바로 써서 아마 그렇게 알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중요한 건 주말에는 교수님들도 쉬십니다. 학교도 쉬시고.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질문을 올렸는데 왜 바로 답변 안 해? 월요일 날 아침, 월요일 오전에 답변이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평일에 올라오는 거는 아마 그때그때 답변이 되실 거예요. 일과 시간 이내에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장학금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학금이 1번이 국가장학금입니다. 여러분 국가장학금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체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그냥 상위 몇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교내장학금을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비교해서 국가장학금을 얼마 못 받아. 그럼 교내장학금이 더 커. 그럼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국가장학금을 내가 어느 정도나 받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교내장학금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외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외부장학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일단 먼저 다 해놓고 그다음에 교내장학금을 이제 선택이 되면 그 중에 교내장학금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장학과 관련해서는 이 장학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친절하게 잘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특강 다시 보기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강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강이 예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특강이 항상 공지가 나가게 될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밴드에도 제가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중요한 공지로 넣어드렸을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온라인 대학의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입니다.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우리 학교에는 70대부터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학생으로서 같이 수업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들어오시면 일단 학생이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학생의 신분에 맞게 언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선생님, 한국어 교육 전공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거라면 그걸 끊임없이 반문해야 돼요. 내 행동이, 나의 말이 바른가, 올바른가, 학생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반문하고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한국어학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학부 이메일, 전화. 다만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응대가 어려우니까요. 조교 선생님들도 쉬셔야 되니까 근무 시간 내에는 즉각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 해외 어디서나 24시간 지원이 됩니다. 24시간 여기 써있죠. 365일 24시간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 급하게 문의를 해야 될 거는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응대가 되고 특히 이제 시험을 볼 때 갑자기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헬프데스크에다가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잘 응시 못했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반드시 헬프데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연락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뭐 시간이 벌써 5시 90분,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우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